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작용과 반작용이란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번 2월 28일 하노이 때나 10월 5일 그 스톡홀름 때와 같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확실하게 작년 6월 12일 날 약속했던 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말하자면 셈법을 바꿔서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실무 관료들의 이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톱다운식으로 내가 다시 한번 비핵화와 그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권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빅딜을 진짜 빅딜을 하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셈법을 바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담에 나가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허한 얘기 무슨 뭐 잘해보자라느니 뭐 잘해보자. 예. 그다음에 북한이 위험한 짓을 하면은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하면은 아마 그걸로는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빈잔만 받죠. 대통령이 먼저 전화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당신이 내놔야 된다고. 근데 북한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거나 문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게 트럼프가 말을 또 흘려버렸어요. 방금 보신 자료화면은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정세현 민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회장님이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번 동창리 중대한 시험에 대해서 논평하는 그러한 자료 화면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그 플랜 A라든지 플랜 B 그런 것들을 그 트럼프 대통령님께 좀 얘기하면서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그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만약에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면이 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절박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도 지금 2,500만 인민들에게 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말 시한을 앞두고서 이렇게 이제 가격한 행동을 하시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님이 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그 인민들을 위한 대한 면을 요번에 이제 세워 주는 것이 이 실타래처럼 얽혀 꼬인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대북 특사로 갔다 와서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님께 전화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 한반도 작용과 반작용 제1부 내용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연일 미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일방적 패권주의가 국제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왕이 부장은 공개된 자리에선 꼭 미국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오늘 정재계 인사와의 오찬에서도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중국을 먹칠하고 있다. 패권주의로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当前的国际地区问题正在受到单边主义和强权政治的威胁，我们作为邻居，我们有必要及时的加强对话。 한국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반도 작용과 반작용 제2부는 한중 서해 관통 가스관 설립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지난주 목요일이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4년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목요일날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예방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런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냐? 한미일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으로부터는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방위비 500% 인상, 그리고 무역보복이라는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 전부터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 국가 배제라는 그러한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한미일 동맹의 그 균열이 보이는 틈을 중국이 놓치지 않고서 4년 8개월 만에 왕이 외교부장의 전격적인 방한을 통해서 그 한미일 동맹을 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한반도의 작용과 반작용의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북아 천연가스 전력 글리드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 몽골,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을 이 유럽처럼 러시아와 유럽처럼 그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잉여 전력들을 이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천연가스와 전력 이 망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천연가스 공급 계약에 따라서 그 천연가스 관 설립을 그 준공식을 갖췄죠. 그리고 이제 그 뭐 1단계, 2단계, 5단계 최종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동북아 천연가스 전력 그리드 사업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 즉 중국과 한국과 중국이 이 서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관 설립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뒤에 보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서 계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작용의 반작용으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고서 러시아, 일본, 북한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서 많은 다양한 옵션을 가짐으로써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서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관을 설립하는 그러한 계획을 중국과 구체적으로 안을 짜면은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